자, 이번에는 가중평균과 기대값 관련 문제 유형과 풀이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가중평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가중평균을 통한 문제 풀이법에 대해서 많이 찾고 있더군요. 자, 어쨌든 가중평균은 가중치를 부여했을 때 그 평균입니다. 자, 가중평균 어느 때 활용하느냐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어느 집단의 속성을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경우 가중평균을 활용한다 이렇게 설명했었죠. 특히 가중평균은 기대값을 구할 때 활용됩니다. 최근에 와서 기대값 관련 문제 출제 빈도가 높죠.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느 때 가중평균 개념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산술평균은 n값이 하나일 때입니다. 가중평균은 n값이 2개 이상일 때죠. 그래서 이 데이터 가지고 산술평균을 구하는 경우 자 반구분 ABC죠. 그래서 n은 3개입니다. 그리고 점수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죠. 그러면 70점 나옵니다. 근데 가중평균은 여기 이 학생들 속성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 전체 n값에다가 각각을 곱해서 더하는 거죠. 그러면 가중평균값은 71.7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죠. 그래서 특정 집단의 속성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싶을 때 가중평균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가중평균 문제 유형을 보겠습니다. 4개의 판을 주고 있죠. 그러면 n값이 1차 4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n값을 또 주고 있죠. 그래서 가중평균 개념 가지고 접근해야 되죠. 가중평균 산출공식에 따라서 이들을 서로 곱해서는 더하는 거죠. 그리고 전체 n값 120으로 나누는 거죠. 자, 여기 오타가 생겼습니다. 여기 숫자 30을 줘야 되고 이것은 120을 줘야 되죠. 그러면 계산하면 64점이 나옵니다. 이거 수정해 주세요. 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 가에 들어갈 값은 쉽게 찾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자, n 값의 범위를 찾아라 그러죠. 밑에 산출 공식을 보면 자, 과목별 등급 곱하기 이수 단위랍니다. 그것의 합을 이수 단위 합으로 나누라 그러죠. 이것이 가중평균 산출 공식이죠. 그래서 빨리 이것을 잡아야 합니다. 자, 각 과목별 등급을 보면 국어 300명 가운데 270등이죠. 그래서 397. 그러면 8등급이죠. 영어, 자, 300명 가운데 44입니다. 11% 초과죠. 그래서 3등급. 수학은, 자, 10% 미만이죠. 그래서 2등급. 과학은, 자, 50% 초과, 60% 미만이죠. 그래서 5등급이죠. 자, 이 수식에 따라서 전체를 계산하면 24 더하기 9 더하기 4 더하기 15죠. 이것을 이 전체 n값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11분의 52. 그래서 m 범위는 4, 5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피세 문제입니다. 자, 표를 보니까 1반, 2반 이렇게 나눠져 있고 자, 각 반에 남녀 학생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그리고 과목 수가 3개입니다. 그러면 n값은 전체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중평균으로 봐야 되죠. a는 b보다 크다.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을 찾아서 비교하라는 거죠. 자, 가중평균 산출공식에 따라서 국어를 보면 120 플러스 65 플러스 15a죠. 플러스 90 이것은 365. 이 총점 잘 활용해야 되죠. 그리고 B 보면 자 20B 플러스 55 플러스 75 플러스 90 이것은 320이죠. 그래서 A 값과 B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면 되죠. 크다 맞습니다. 니은 국어 과목의 경우 국어입니다. 일반 학생의 평균 그러면 이것이죠. 자, 이 두 개입니다. 일반 학생 평균 그러면 이것이죠. 자, 앞에서 A는 6.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두 개 반으로 구분해서 봤으니까 일반 문제 보겠습니다. 120 플러스 65
이것과 자 90 플러스 92죠. 자, 이 값은 185, 이것은 180입니다. 자, 나누는 값은 30 동일하기 때문에 볼 필요 없죠. 그래서 합계 크기 비교하면 되죠. 이게 더 크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D가 세개 과목 전체 평균의 경우 일반 여학생 평균 그러면 자 일반 여학생 평균입니다. 일반 남학생 평균 비교하라 그러죠. 자 우선 여학생 문제 보면 10에다가 6.5 플러스 5.5 플러스 5.0 이렇게 되죠. 남학생은 20에 6.0 그리고 여기 5였습니다. 5.0 플러스 5.0이죠. 자, 평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인원 10명, 여기 인원 20명이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17이 나오고 16이 나옵니다. 그래서 맞죠. 리얼 전체 남학생 수학 평균 그러면 수학의 남학생이죠. 전체 여학생 수학 평균 그러면 이 두 개죠. 그래서 자 비교하면 같고 여기 비교하면 남자가 더 큽니다. 그래서 높다 맞습니다. 답은 D거 리얼이죠. 기대값 관련 문제 유형입니다. 자, 2008년 이후 기대값 관련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죠. 전문가 설명을 보겠습니다. 기대치란 수학용어로 평균값을 의미한다. 그래서 가중평균 공식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코엘 기출문제입니다. 2,000원 투자한다 그러죠. 수익 극대화하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자, A, B, C, D, E 이렇게 5개가 있는데 먼저 1번을 보세요. A를 투자하는 경우 자 11%입니다. 계산하면 176이 되죠. 나머지는 다 조합이죠. 그래서 A 투자 같은 경우 400원이 남으면서도 전체 수익은 가장 크죠. 그래서 투자는 A가 되는 거죠. 자, 소장공사 기출문제입니다. 역시 자, 수익에 관련된 내용을 주고 있죠. 이 그림을 보고서 서로 조합해내는 거죠. 자, 이 그림 같은 경우 총 기대 수익은 얼마인가? 자, 여기 이것이 되죠. 그래서 30 플러스 20에 0.2를 곱해주는 거죠. 플러스 자, 이 두 개에 대한 그림은 없습니다. 그래서 20 플러스 20이죠. 이렇게 하면 10이 되고 40이 되니까 50이 되는 거죠. 나머지 두 개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4번을 보세요. 자, 190억 이상이 되기 위한 조건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 번이고, 자, 이것이 두 번이고, 이렇게 되죠. 세 개가 나오죠. 그래서 190억이 되기 위해서는, 자, 이 조합에 따른 수익은 30 플러스 20에 0.2를 곱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경우의 수를 가지고 보면 되죠. 30에 자 3을 곱한 값입니다. 그러면 90이죠. 여기 값이 10이고 여기 90이니까 100이 되죠. 여기에 같은 것을 주면 되죠. 그래서 상업이 들어가는 거죠.